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동안의 우리 정부 활동에 협조를 했던 현지인 아프간 사람이죠. 아프간 직원과 가족 391명을 국내로 지금 이송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다.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간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그리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은 미군 큰 공군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그리고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교부에 따르면은 이들은 최근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고 탈레반의 석권이 기정사실로 되니까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에 자신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에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최 차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타르로 철수했던 한국 대사관 직원 4명이 지난 22일 카불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 이들의 집결과 카불 공항 진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군수송기는 이틀 전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이들 390여 명의 아프간인들을 옮겼습니다. 이들에 앞서 카불 공항에 진입에 성공한 일부 아프간인들은 전날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가 한국행을 지원하기로 했던 아프간인은 427명이었는데 36명은 개인 사정으로 아프간에 남거나 제3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에 대북 외교는 엉망진창으로 했지만은 이것 하나는 잘했습니다. 한편 이것을 흔쾌하게 또 박수를 치자고 제가 하기가 힘든 게 항상 사람은 이 균형을 맞추려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북한에 남겨둔 약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군 포로를 이제 그 생존자들은 아주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 확인되지 않을 때는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수송기는 평양으로 왜 안 보냅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김정은을 칭송하고 김정은을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하면서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까지 아부를 했는데 왜 6만 명의 국군포로 생존자들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입에서 꺼내지도 않습니까? 이런 불균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세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우리 역대 정권이었습니다. 여기는 보수 정권도 포함이 됩니다. 6만 명의 국군포로 6개사단입니다. 6개사단의 국군포로를 바로 지책인 북한에 남겨놓고 역대 한국 정부,
역대 한국 국방부, 역대 대통령,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 역대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포로 다 돌려주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유엔에 가서 왜 호소하지 않습니까? 6만 명이 그게 무슨 개미들입니까? 그 6만 명을 한번 줄을 세우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6만 명입니다. 지금 카불에서 지난 한 열흘 동안에 막 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수시킨 인원이 약 7만 명입니다. 피를 흘려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이 6만 명을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한다면서 동물원 상봉쇼 같은 이상가족, 이른바 이성가족 상봉쇼만 하고 그것도 한 번 만나면 그 뒤에 영구 이별이 되는 이런 비인도적 행사를 마치 인도적 행사라고 거짓말하면서 하고 일종의 사기죠. 국군 프로 6만 명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몽골 군대는 동료가 포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은 저는 처형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야. 그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김일성 숭배자들이 그 속에 많으니까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군 포로 김일성 수령님의 품 안에서 거기서 생을 마쳐야 되지 왜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우리 보수 정권은 뭘 했느냐. 이들 중에서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100명 정도. 그 가족까지 치면은 가족이 한 300명.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6만 명 중에 100명이라면 그게 참 미미합니다. 그것도 참 용감하고 운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조창호 구사단 소속이던 조창호 씨가 자력으로 탈출해서 돌아온 이후에 북한의 국군 포로들에 대한 참상이 제대로 알려진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비행기를 띄웠다. 이 불균형. 지금 북한에 남았던 약 6만 명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지냈느냐? 3대에 걸쳐서 노예 노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 국군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들은 식물보다도 못했다. 식물은 그래도 햇볕이라도 보는데 우리는 새벽에 들어가서 밤에 나오니까 햇볕을 볼 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노예 노동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우슈비츠가 없어진 이후 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가장 심각한 인권 말살이었습니다. 인권 말살하는 자보다 더 나쁜 것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국제적인 영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6만 명을 없는 존재로 눈 감았던 역대 정부 그리고 국민들 그 죄값을 한국인 전체가 지금 공동으로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확산되니까 이 문재인 정권 같은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세력에 공권력을 쥐어준 것 아닙니까? 2014년에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국군 포로가 어떻게
남겨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증언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북한에 생존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도 이제는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약으로서 밝힐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국군 포로 6만 명을 버려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국군 포로 돌아온 분,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온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출하러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 보통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굉장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국군포로 6만 명이 흘린 피로 이렇게 발전한 것 아닙니까? 국군포로 6만 명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이분들이 왜 한국을 오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관계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시켜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 휴전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공포로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 방공포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방공포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 데리고 가겠다는 중국과 북한이 낭패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승만 정부를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7월에 대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군포로, 자기들이 잡고 있던 국군포로를 돌려주지 않는 보복을 한 겁니다.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6만 명이 희생된 겁니다. 국군포로 6만 명을 이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이냐, 그 중에 한 방법이 내년 3월 9일 분노투표로서 반역적 정권을, 반역적 세력을 응징을 하고 차기 대통령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실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국군포로를 버린, 국군포로를 냉소적으로 보는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